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영권입니다. 개회식 시작에 앞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가 이미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시에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제22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28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제안한 서울 5호선 김포현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이 얼마 전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향후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은 김포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서울 5호선 김포 현장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꼭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 공무원의 공직기간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김포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도 함께 확대됨에 따라 공직기관 해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관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공직기관은 반드시 확립시켜 나가야 하는 공직자의 소명입니다. 김포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장 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상급자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등에 대하여 조직 내부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업무 자세가 느슨해지고 공직기관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공직기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여전히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혹은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미흡하게 보고되거나 심지어는 답변 대응조차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시의회의 의정 활동은 제한받거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들이 정당한 권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주변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서 지정됨에 따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포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보고 사항입니다. 의원 징계 요구 건이 한 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현주 의원님과 유메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유영숙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유메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정영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 조례안, 김계순 의원님과 장윤순 의원님, 김기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조례 재개정안과 기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주세 다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김포시 의회 내 구성원들 간의 갑질 방지와 나아가서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갑질 방지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갑질이었습니다. 직장, 학교, 군대, 공직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갑질 관련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2019년에 국회에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민간 분야에서도 갑질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금년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6,171건으로 일평균 19.3건이나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갑질 행위로 인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59명이라 합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보면 갑질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금년 2월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는 김포시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만 포함되고 김포시 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타 지자체 의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7개 의회가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북도 의회를 포함한 21개 지자체 의회가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 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문화 제도의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김포시 의회도 시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본 의원은 금년 4월부터 김포시 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통한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갑질 근절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이번 227회 임시회의 본 조례안을 유메이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의회 공무원 등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등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내 갑질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보호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 행위에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의 성격이 존중받는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상호간은 물론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간 및 시의원과 집행기관 직원 간 등 다양한 관계의 갑질 행위를 규정하여 갑질 행위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갑질 관련 조례에 집행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만 포함되고 시의회의 구성원들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의 시민들에 대한 갑질 행위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 이는 견제 및 감시의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갑질 근절 문화에 동참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갑질의 예방, 감시 등을 넘어서서 김포시의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조직 문화를 꽃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2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 양촌, 대구, 놀곳, 하성 5개 읍면과 구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이 적게 드는 점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선별과 보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모두가 공공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안을 보면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2022년 한국복지 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4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했고 동의한다의 비율은 35%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 찬반과 상관없이 보편적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해묵은 논쟁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이러한 논쟁으로 시민복지 시책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제에 9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걱정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가구 실질소득은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파도가 우리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내수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 저의 지역구인 하군산단에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근로자들, 인근 상가주들은 이러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구례동, 장기동, 사호동 상가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온통 임대문이 광고투성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건물주들조차도 힘겹다고 할 정도의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발간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비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보고서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도입 후 월 평균 매출액이 3.4% 늘어난 반면 비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0.4%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김포페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환산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19만 7,340원에 14.2%에 불과한 2만 7,960원으로 돈의 꼴찌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2년 기준 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간 7% 상승했으며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이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말입니다. 산업진흥원 문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는 기업지원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하군산업단지 내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나 김병수 시장은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소공인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포시는 2023년 산업진흥원이 요구한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비 등 사업비 27억 6,500만 원을 해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의 97.8%인 27억 500만 원을 삭감해버렸으며 이에 더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 3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마저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렇듯 산업진흥원의 예산과 역할, 기업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포기하면서 김포 대표 산업개발 및 육성, 기업 현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화라는 시의 역할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 2월 김포시는 기업 지원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공인 특례보증 등 기존 기업 지원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례를 답습하는 정책을 포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아우성을 한마디라도 더 귀담아 듣고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든 선별적 복지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9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말로는 약자복지, 행동은 예산 삭감이라는 제목하에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현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 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인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효율성 잣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겠습니다. 김포의 내일을 만드는 김포 경제인들은 김포를 지탱하는 풀뿌리 경제의 핵심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님의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2024년 예산안에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피 맺힌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치열한 반성과 숙고의 결과가 녹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유메이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